바닥경전 박해림. 엎드려야 보이는, 온전히 몸을 굽혀야 판독이 가능한 전이 있다. 서 있는 사람의 눈에 읽힌 적 없는 오랜 기록을 갖고 있다. 무건의 수행자도 맨발의 현자도 온전히 엎드려야만 겨우 몇 글자를 볼 뿐이다. 어느 높은 빌딩에서 최첨단 확대경을 들이대고 글자를 헤아리려 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 일찍이 도구적 인간의 탄생 이후 밤새 달려야만 수평선을 볼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바닥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던 것이다. 온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긋불긋 방언을 새겼던 것이다. 빗물이 들이치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웅덩이가 패었고 글자들이 합해졌거나 떨어져 나가 텍스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일생을 대부분 엎드려 산 사람은 상형 문자가 되어버린 이 경전을 판독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손끝으로 감아올린 경전의 구와 절에 바닥이 힘껏 이빨을 받고 있어 애를 먹을 뿐이라는 것이다. 네, 바닥경전 20장 시작도 어려운데 끝은 더더욱 어려워요. 세련되게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의미 있는 시적 진술을 툭 던지면서 시작하라. 네, 작품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좀 명심해서 봐요. 설명적 진술과 시적 진술의 차이.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명적 진술, 설명의 최대 목적은 뭘까요? 네, 그러면 시적 진술의 최대 목적은 뭘까요?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잘된 시적 진술이란 어떤 것인가? 잘된 시적 진술, 글쎄 어떤 것들이 잘된 시적 진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작품 들어갑니다. 바닥경전, 박해림 시인의 시입니다. 바닥경전이래요. 바닥. 네, 경전이라면 기독교 같으면 성경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불교 같으면 불경을 말하겠죠. 그래서 바닥에 사는 어떤 그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또 아주 진심으로 낮아져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는 바로 그런 경전을 말하는 듯 합니다. 네. 엎드려야 보이는, 온전히 몸을 굽혀야 판독이 가능한, 네, 서 있는 사람의 눈에 읽힌 적 없는 오랜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만, 현대인들은 높은 곳을 동경하죠. 네, 그래서 그 높은 곳만 동경하는 현대인들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경전이라고요. 가장 낮아져야만이 읽을 수 있는,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무건의 수행자도 맨발의 현자도 온전히 엎드려야만 겨우 몇 글자를 볼 뿐이다 라고 합니다. 네. 수행자도 현자도 진짜 낮은 곳에 있는 실상은, 또 그 진리, 진짜 아주 낮은 곳에 있는 그 진리는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네요. 어느 높은 빌딩에서 최첨단 확대경을 들이대고 글자를 헤아리려 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라고 하네요.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때 이자를 제가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놨는데요. 번번히가 아니고 번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죠. 번번이 뭐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럴 때는 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발음은 이가 많아요. 부사형 전미사 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높은 빌딩에서 최첨단 확대경을 들이대고 글자를 이해하려고 들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고 하면서 약자들을 이해하려고 하죠. 네, 늘 그렇게 바닥에 있는 글쎄요, 어찌 보면 어떤 가장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딱히 직업이나 어떤 상황을 찍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많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일찍이 도구적 인간의 탄생 이후 밤새 달려야만 수평선을 볼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바닥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멀어졌던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밤새 달려야만, 도구적 인간이 되면서 이런 그런 도구적 인간이 되면서 인간은 경쟁 사회에 내몰리게 되죠. 그래서 밤새 달려야만,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실체 없는 이상을 좇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바닥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꾸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니까 바닥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해할 수가 점점 더, 바닥은 사람들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대요. 그래서 바닥 경전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온전히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울긋불긋 방언을 새겼던 것이다. 바닥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자꾸 높은 데서만 걸으니까 바닥에서 걸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죠? 아주 높은 데만 동경하면서 살아가니까 바닥을 모르고 그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바닥의 기록을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왜곡되었다고 합니다. 네. 빗물이 들이치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웅덩이가 패였고 글자들이 합해졌거나 떨어져 나가 텍스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다라고 하네요. 네, 바닥에 어떤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일생을 대부분 엎드려 산 사람들은 상형 문자가 되어버린 이 경전을 판독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네, 상형 문자가 뭐죠? 물체의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자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그 글자를 읽을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읽을 수 없는 어떤 경전이 되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아주 현대인들이 읽을 수 없는 그러니까 높은 곳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이 경전을, 네, 일생을 대부분 엎드려 산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은 아주 바닥에서만 산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한없이 낮추고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판독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금방 판독해낸다고 합니다. 다만 손끝으로 감아 올린 경전의 구와 절에는 바닥이 힘껏 이빨을 받고 있어 애를 먹을 뿐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바닥은
인간이 그 낮은 곳의 진리를 뭐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닥에 가장 낮추면서 산 사람들조차도 그 가장 낮은 곳의 진리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가장 몸을 낮추면서 산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는 금방 이해한다고 합니다. 네. 설명적, 네, 아까 그 제시문 좀 봐요. 설명적 진술과 시적 진술의 차이. 설명의 가장 큰 목적은 이해시키는 거죠. 네, 이해시키는 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한 어떤 사태나 상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시적 진술은 그렇게 쉽게 읽어지도록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적 대상과 상관물, 네, 비유 대상이네요. 상관물이 갖는 정황을 직관적으로 간파한 후 그 정황에 담긴 의미를 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 시법, 아치볼드 맥클리시에서 보면 시법이라는 그 시에서 보면, 그렇죠, 한 번에 탁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네, 어두운 밤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하나 보여주듯이, 네,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시적 묘사죠. 네. 그리고 잘된 시적 진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했는데요. 잘된 시적 진술은 어떤 거죠?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라고 해요. 네. 독자들이 생각해보게 하고, 그리고 그 정서적 울림을 불러일으키는 것, 네, 그렇게 상기시키는 것이 잘된 시적 진술이라고요. 네, 잘된 시적 진술은 한마디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서적 울림을 줘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 네, 그런 어떤 진술이 잘된 시적 진술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혜림 시인의 바닥 경전을 통해서 어떤 세련되게 시작하는 방법 두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